자, 특강이 좀 수업이 널널합니다. 자, 지금 현재 삼산고가 합성함수까지는 나올 것 같다 라는 예고예요. 네, 선생님 오늘 일단 어디까지 나가는지 나가보고 그 다음 결정하겠습니다. 269번에 대해서는 힌트를 드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재미나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위에 있는 문제보다 어렵다는 생각 안 될 거예요. 268번도 하셔야죠. 267번에 대한 설명 동영상 강의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뭐 문제를 가지고 뭘 느껴? 아니요, 느낌이 중요해요. 그대로 따라하듯이 따라하는 사람은 문제 나중에 못 풉니다. 왜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270번. 270번은 솔직히 좀 고민이 되거든요, 선생님이. 270번은 좀 고민이 되거든요. 왜 고민이 되냐면 X 합성함수 G, Y 1대1 배우는 거 다 좋은데 문제를 보니까 나를 보면 함수가 몇 개 합성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해야 되겠네요. 왜요? 항등함수죠. 항등함수잖아요. 항등함수. X로 인풋했는데 결과가 X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볼 줄 모르면 안 돼요. 누가 항등함수라고 해가지고 한글로 써줘요? 그런 문제 봤죠? 가끔 항등함수 그런 건 안 나와요. 아무리 복잡해도 정의역이 X인데 내가 잘못 봤구나. X 더하기 2네 X가 아니라 sorry. GX가 항등함수죠? GX가 항등함수면 이 문제도 숙제로들 하셔야 되겠네요. G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야 돼요? 라지 I라고 나와야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F, I, F의 합성이니까 그냥 F, F의 X가 X 더하기 2다.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71번 별표 치세요. 합성함수의 수업에 대해서는 합성함수의 규칙성에 대해서 앞에서 해드렸으니까 이거는 따로 다루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것도 숙제로 해오세요.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나오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 합성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n이라는 표현법의 기법을 쓰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 중요하죠. 개념편, 유형편에 있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나오면 되게 쉽게 나오고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71번이 나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유리함수인데 합성함수로 준 거 있었죠. 개념편에. 그죠? 그게 나오든지. 유리함수의 합성함수. 중간고사예요. 네. 나 그거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유리함수는 중간고사에 안 들어가죠. 근데 그 문제를 보시면 그것은 우리가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낼 수 있다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뭐 다행히 이건 유리함수고 기말고사니까 기말고사 때 내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 기말고사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기습적으로 중간고사에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렇잖아요. 선생님 이건 유리함수 법이니까 시험에 내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애들은 그렇게 잘 안 따지잖아요, 솔직히. 예전에 그런 거 나오면 애들이 득달같이 따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문제 낼 적에 좀 고심을 하시고 연구를 하곤 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72번 문제 별표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개념편에 보면은요, fx를 그래프로 주고 gx를 그래프로 준 다음에 그 f와 g의 합성함수를 취하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f과 g는 또 구간에 따라서 또 그래프를 달리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안 나온다고. 그거 안 나온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요, 이거는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가 fx가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 함수거든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의 합성함수.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내 얘기는. 근데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나와요. 이게 그대로 나와요. 심지어는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그대로 나오는데 스타일이 이렇게 나와요. 272번은 해보시고요. 응? 272번은 해보시는데 272번은 솔직히 안 해도 되더라도 내가 칠판에다 적어주는 거는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요. 이게 말이 이그잼이지. 네? 잘 보세요. 위로 V자는 아래로 V자는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가로 세로 11도 안 변해요. 이게 F라고 줘요. 그래 놓고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오면 이게 나와요. 나오면 이게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그리고 이것이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온다의 그 학교의 범위는 일반고하고 외고까지. 외고면 일반고보다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거기까지도 이 수준이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개념편에서 봤었던 범위마다 함수가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는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런 수준은요 자사고급 되는 학교에서 내시면 나와요. 성향을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요, 실근의 개수 문제다라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y로 놓고 요거 y로 놔가지고 두 그래프에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로 해결하는 거죠. 그럼 y는 x 그래프도 그려야 되지만 이제 문제는 뭐가 돼요? f 4개 있는 거, 합성기호 3개 있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죠. 그걸 이론으로 설명을 하려면 그 개념편에 있는 해설처럼 해야 돼요. 거듭 얘기하지만 난 그거 안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f 2개짜리 그림은요, 조그맣게 그릴게요. 이 화면을 반으로 쪼개세요. 그래놓고 각각에다 V자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유도 필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럼 F 3개면 화면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이게 참 이론을 다 설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이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화면 몇 개였어요? 한 개를 2개로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화면을 각각 2개로 만드는 거예요. 각각 2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4개가 되면서 그 화면 안에 V자가 이렇게, 나머지 거는 생략할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화면이다 라고 합시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화면이 1개, 여기는 화면이 몇 개? 2개. 가로등분이니까 여기가 간격 2분의 1이면 요거는 당연히 4분의 1이겠죠. 그쵸? 네. 그럼 여기는 화면이 몇 개?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F4면은 이거를 또다시 반으로 쪼개는 거니까 화면이 8개가 되겠죠. 와, 그걸 다 그려야 되나요? 글쎄요.
화면이 한 개짜리를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나오죠? 여기도 이렇게 가면은 V자 하나당 교점이 두 개씩 나오죠?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요거까지. 그러니까 가끔 사기를 치는 경우에 X의 범위를 줄 때 1이 포함이 안 되게끔 주는 문제는 가끔 나와요. 그럼 요거 두 개에서 빠져 하나. 여기는 두 개인데 요거 하나 빠지는 거야. 여기도 두 개인데 요거 하나 빠지는 거야.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장난만 안 친다면은 교점 개수가 V자 하나당 두 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화면이 몇 개라 그랬죠 아까? 8개죠. 네. 그럼 V자도 몇 개가 있는 겁니까? 8개가 쫙 있겠죠. 화면 하나당 V자 하나니까. 네. V자 하나당 Y는 X하고 교점 몇 개 나오는 겁니까? 두 개씩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점이 16개다. 이렇게 내요. 알겠죠? 그러니 이거를 이렇게 따져서 풀면 금방 풀겠죠? 근데 이거를 매번 하나하나마다 그린다? 그건 못 그려요. 결국 못 그려요. 왜냐하면 합성이 실제로 3개나 4개가 나와요. 시험에서는. 풀지 말라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됩니다. 화면 개수 되고요. 화면 한 개당 V자 한 개씩 들어가요. 그죠? Y는 X와 V자 한 개당 교점 몇 개씩 나와요? 두 개씩. 2개. 그리고 끝값 호함 여부. 여기서는 1이겠죠?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거기는 V자 화면이 뒤집힌 거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뒤집힌 M자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거기처럼 구체적인 함수값을 물어보면은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그거는 구체적인 식이 필요합니까? 글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거기 있는 걸 여기 있는 걸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 문제 물론 V자가 뒤집어졌지만 7분의 5면은 요거죠?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2죠? 그럼 요거는 기울기가 얼마겠어요? 4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직선이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그냥 여기로 자, 요 직선이 기울기가 8이 되는 직선하고 교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7분의 5가 이쪽이냐 이쪽이냐 뭐 그 비례는 니네가 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처럼 7분의 5가 이쪽으로 7등분 해가지고 7대 5가 여기가 7분의 5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7분의 5다. 뭐 상황이 틀려요. 그러니까 7분의 5면은 7분의 5 하면 7분의 2하고도 상응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7분의 5나 어느 쪽으로 7분의 2니까 뭐 여러분들이 가늠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7분의 5면은 이게 5대 2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7분의 5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럼 요게 기울기가 8이라는 것도 기울기가 8인 거지만 요렇게 잡았을 때 요 좌표 말하라는 거니까 요렇게도 이렇게 가로선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요렇게가 7대 2면은 요렇게도 7대 2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7대 2가 되죠. 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닮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거기 있는 문제는 관계식을 구해가지고 대입을 하거든요. 여기는 관계식을 이용하지 않았죠? 관계식 이용하는 거는요 어려워요. 이게 쉬워요. 그리고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직선 나왔을 때 이렇게 비례식을 사용하는 거 이거는 수능 문제 푸는 데에도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구를 해둘 필요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기울기가 8이던 기울기가 4던 기울기가 2던 5대 2면은 5대 2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좌표나 이좌표는 나올 거 아니냐 이거야. 어? 이해되겠어요? 그럼 기울기 값에 따라 가지고 비례식은 변하지는 않겠지만 기울기 값에 따라 가지고 좌표는 달라질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0에서 이게 이 그림들은 여기 상한선이 1이잖아요. 이게 그잖아요. 상한선이 1이에요. 그건 안 변해요. 근데 화면이 몇 개로 쪼개지냐에 따라서 이 간격이 다른 거죠. 맞죠? 네. 그럼 기울기가 8이다 그러면 이게 1인 게 정해져 있다. 그럼 이 길이가 1인 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8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8분의 1, 1이 되겠죠.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좌표로 나온다면. 근데 이렇게 문제를 준 다음에 지금처럼 좌표로 나오면 이렇게 못 풀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풀래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게 훨씬 어려워요. 내가 수업을 안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수업을 해줘도 그거는 못 알아먹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설명 자체를 알아듣기 힘들어요. 심지어 예전에 그 나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한 10년차 강의했고 나도 한 10년차 강의했었는데 그 사람은 본인이 뭐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나는 이과거나 고등수학은 자신이 없어. 근데 잘할 거야 하면 나보다 나을 거야. 애들하고 친하게 잘 호흡하는 게 중요하지. 하라고 해가지고 10년 만에 고등부 수업을 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지금도 아마 학원에서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합성 함수의 그래프 이거 할 적에 나한테 3번 물어보러 왔었어요. 자기도 헷갈린다. 그러니까 관계식으로 자꾸 하는 게 이게 좀 헷갈려요. 풀이가. 그림으로 해도 뭐를 이용할 수 있다? 닮음 이용할 수 있어요. 닮음 보이고 기울기 이용해서 좌표 얼마든지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풀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처럼 좌표를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물어봐도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72번도 좌표로 주어진 문제로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F가 되게 여러 개죠. F1, F2, F3, F4, F5, F16이면 그림으로도 못 그려요. 이 문제도 뭐예요? 규칙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하고 규칙성 문제가 결합이 된 문제예요. 좀 까다롭겠죠, 문제. 그렇죠? 네. 그래도 요거 필기 잘 해놓으시고요. 그게 조금 눈이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그 문제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푸시더라도 어쨌든 선생님 입장에서 숙제 낸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요 문제를 조금 더 적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가로 세로 1, 2인 화면이 처음에 하나면 그 다음에는 가로 폭이 반으로 잘라지면서 화면이 2개가 돼요. F가 3개가 되면은 그것이 각각 2개가 되기 때문에 화면이 4개가 돼요. F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면은 각각 또 둘로 쪼개야 되니까 화면이 8개가 돼요. 화면 하나당 V자 하나씩 들어있어요. 거기에 Y는 X가 지나가요. 그러면 Y는 X랑 V자 하나랑 교점 2개씩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끔 이런 변형은 하더라고요. 뭐 극값 빼긴 하지만 내가 이거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이 아니게 나온 경우는 못 봤는데 직선이 가끔 이게 아니라 2x라든가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든가 이런 거는 봤어요. 그 정도는 가능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y는 x지만 여기 잘라가지고 여기 지나가면 요거는 y는 2x가 되겠죠. y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 반값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기울기 1이다 이렇게 통보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 교점 개수 묻는 거는 그 정도 변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이게 나오지 개념편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듭 얘기를 하지만 이게 처음에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특강을 만들자라고 했던 1학년 때 취지는 이거예요. 2학년 때는 모르겠 근데 아마 2학년 때도 이 정도 취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2학년은 내신에서 조금 심한 문제를 다루면 그게 모의고사 대비가 되는 거거든. 이게 딱 내년에도 이 교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나도 그랬고 이 수업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272번은 내가 까먹지만 않으면 본 수업에서 아마 또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내가 보통 한 학원이면 학교가 한 4개 정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요거 강의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하고 내기에도 좋은데 내 학교 중에 한 학교는 걸린다.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 학교가 있잖아. 내 학교 중에 한 군데 걸려요. 그게 지금 한 15년, 17년, 18년 연속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한 번도 걸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학원 다니는 애들이 어차피 뭐 나는 수업이 없는 학생들이지만 학교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 주변에 보면 학교 또 있잖아요. 그쵸? 나중에 기출 모아보면 아마 어딘 가서 내도 또 될 거야. 참 신기하게 계속 내 이거. 어쨌든 얘는 그런 애예요. 얘는 그런 애예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유독 개념편, 유형편보다 규칙성 문제가 되게 많죠. 그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여러분들 책 표지하고 선생님 책 표지가 다른 이유가 뭔지 보여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교사형 교재라고요. 기출 문제인데 좀 난이도 있는 거를 갖다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영상에 이걸 들어 책 홍보가 되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난이도 조절을 합성함수에서 규칙성 문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 풀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입장에선 걸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시간 나눠서 조금씩은 다 해보셔야 돼요. 합성함수 설명 그만합시다. 이 정도면 됐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278번 문제 볼게요. 자, 278번은 거기 두 번째 수식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F 합성 F가 뭐가 된다는 거. 항등함수 i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두 함수를 연산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은 역함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 합성 G가 i가 된다. 보통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경우는 F 합성 F가 i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역함수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요, 실질적으로 F 합성 F가 i가 나온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역함수다라는 거하고 필중 조건은 맞는데 시험에서 보통 얘네 둘 동시 만족되니까 뭘 써야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걸로 푸시는 게 현명합니다.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오던 수식 문제가 됐던 이렇게는 틀리다는 건 아닌데 이거보다는 이걸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F 두 개를 그려야 돼요. F 두 개를 그려야 돼요. F 합성 F가 여기서 i가 되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로 시작하면 F 두 번 거쳐도 결국은 1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거기 F5가 6이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F 두 개 그리면 5가 6은 찍어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시작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살짝 한번 해볼까요? 정의역 원소가 좀 많은 게 좀 눈에 거슬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조금 가이드는 해드릴게요. x가 1, 2, 3, 4, 5, 6 돼 있고 f가 2개 그려야 되니까 벤 다이어그램 3개 그려야 되겠죠? 1, 2, 3, 4, 5, 6. 자, 분명한 건 뭐냐 하면요, 문제에서 F라는 그림이 몇 개 나오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F에서 X의 연결 상태의 그림이 몇 가지까지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F가? 없죠? 1대1 대응이란 말이 있으면 조금 쉬울 텐데, 그지? 없어요. 자, 지금 그림 보시면요. 요렇게 가는 것도 F고요. 요렇게 가는 것도 F고, 지워버렸네. F 합성 F는 결국은 I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가 찍혔다. 그럼 그 결과도 뭐가 돼야 돼요? 5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최초 뭐라고 줬어요? F 5가 6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는 그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근데요,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5가 5 찍는다는 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F 그림이니까 이렇게는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확보죠. F 6도 5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하나를 주었다라고 할 때 이게 지그재그가 되는 게 이게 엄청난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혜도 있어야 돼요. 객관식 1번부터 5번을 빨리 봐야 돼요. 그래봤자 몇 개죠? 5개. 그래봤자 10개예요.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라니까. 사람 말 듣고 대답해, 현성아. 어? X값 보라고 안 그랬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보라 그랬어요. 그래봤자 몇 개예요? 10개예요.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얘를 찍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가 똑같이 돼야 되죠? 근데 1로 스타트했으면 1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신발끈들이 자동으로 엮어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1이 4를 찍음과 동시에 1414가 X표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이 예를 들어서 2를 찍을 때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생각보다 몇 개 안 돼요, 이게. 물론 뭐 1이 1로 찍는 뭐 이렇게 항등함수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그림은 딱 하나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경우의 수 문제를 풀 적에는요, 분명히 문제가 이게 뭐 개수 문제는 100% 경우의 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이런 게 나올 적에는 이거는 분명히 경우의 수 문제다. 함수 개수는 경우의 수 문제다. 그러면 경우의 수 문제가 많냐 적냐는 문제를 대하는 그리고 내지는 풀이 방향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경우의 수가 1번부터 5번까지 봤는데 뭐 한 70몇 개, 80몇 개 이렇게 나오면은요 일일이 하나를 할 각오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끼케바에 6개에서 10개면은 직접 덤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X표 쳐놓으니까 저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봐봐요. 흐리겠지만 14하고 14를 신발표 모양으로 다 묶어 버렸더니 나머지 해당되는 것들은 숫자도 몇 개 안 나오고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얘가 3이 예를 들어서 5를 찍어요. 1대1 대응이란 말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3이 5로 찍으면 3으로 가서 3으로 끝나야 되죠. 그죠? 네. 근데 3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미 하얀색은 고정인데 3으로 갔다 5로 가면 5가 2개 찍네? 이거는 함수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그만 얘기할게요. 그잖아요. 하나 입장에서야 뭐 또 찍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연속으로 F가 똑같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은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거를 이번에 이제 특강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 확실하게 성격 하나 나온 거예요. 고쟁이 특강이. 뭐냐?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중간고사에서 하나 나오고요. 수행평가 할 적에도 하나 나올 거예요. 2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2번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찍어라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 2번은 안 내야 좋은 거지만 만약 2번 나온다 그러면 그게 둘 다 함수에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하고요. 합성함수하고요. 합성함수 규칙성 문제. 요 두 가지는 중간고사 수행평가에서 둘 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둘 다 만만치가 않죠. 근데 오늘 확실한 건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문제는 분명히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컨셉 잡아서 연습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좀 학생들한테 정보가 더 이상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학교에서는 지금 역함수까지 나간다, 역함수 전까지 나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역함수하고 합성함수가 조금 맞물려 있는 맛이 좀 있긴 있어요. 그건 선생님이 좀 더 판단해 볼게요. 어쨌든 오늘 수업은 278번까지 한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278번까지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